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한의타렌즈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중초점 인공수정체 인텐시티 원리와 임상 결과라는 주제로 퍼스트 삼성안과 최성호 원장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연자이신 최성호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원장님께서는 삼성서울병원 외안부 각막이식 시력교정 분과 전문의를 마치시고 삼성서울병원 임상강사 및 외래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한국 백내장 굴절수술학회 학술이사와 발근안과 21 대표 원장 및 백내장 굴절 수술 센터장을 거쳐 현재는 퍼스트 삼성안과의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Q&A 창을 통해 질문을 남기실 수 있으십니다. 질문은 강의 종료 후 별도 Q&A 시간에 답변 드릴 예정이오니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성호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퍼스트 삼성안과의 최성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등초점 렌즈인 인텐시티, 부제목으로 다이나믹 라이트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붙였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다이나믹 라이트 유틸라이제이션인지 또 임상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다초점 인공성체, 그 다음에 굴절 수술하는 전안부 안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좀 얼굴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안과 의사회나 대한안과 학술대회 또는 백내장 굴절수술학회에서 다초점 인공성체하고 굴절수술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발표를 해왔고요. 또 모 회사에서 다초점 인공성체와 또 옵티컬 바이오미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임상 연구 같이 펀딩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회사에서의 다초점 인공성체에 대한 발표도 한 적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백내장 교과서에서 다초점 인공성체 관련된 내용도 집필을 공동 저자로 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굴절 수술 관련해서는 이제 백내장과 각막의 그 관계를 봤을 때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주로 백내장 근시 난시 교정뿐만 아니라 불규칙 난시 교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포그래픽 가이드 어블레이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한 적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 트랜스엡시얼 토포그래픽 가이드 PRK, 그러니까 올레이저 라섹인데 이것을 토포 가이드로 이용을 한 방법을 이렇게 노모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조만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어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렌티클 익스트랙션의 가장 최신 버전에 관련된 연구도 계속 하고 있어서 이제 기존의 이 수술 방법이 시력 회복이 좀 더뎠지만 이것을 좀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조사인 스위스 진머사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계속 많이 했고, 현재는 저희 안과의 경우에는 거의 다음날 1.0 이상 나올 확률이 거의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로 근시나 이제 난시를 재교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방법도 연구를 통해서 구현을 해서 이제 조만간 또 이것도 발표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막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기존 시력교정 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근시 난시만 교정을 했었고 최종적인 각막 형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라식 라섹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1.0 시력을 이제 본다 하면 이제 성공한 수술이다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라섹 수술을 받으시고 저희 안과에 이제 건조증 때문에 오셨는데, 각막의 형태를 보면은 이제 어블레이션 존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중심부에 주변부와 그 어블레이션 존의 주변부를 보면은 좀 급격한 색깔 변화, 즉 굴절력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제 빛번짐이 있으신데, 사실 이런 눈에서는 다초점 인공성체를 넣었을 때 야간의 빛번짐이 더 심해지고 야간 시력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서 환자의 불만족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퍼스널아이즈라고 해서 이제 5월 달부터 저희 안과에서 국내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술 전에 이제 각막에 비대칭이 있고 그 스큐드 레디알 데비에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음날 각막 지형도의 모양을 보면 이제 광합부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또 비대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력도 바로 다음날인데도 불구하고 1.2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각막을 유지를 해야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해서도 문제가 없고 좋은 시력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야간의 빛번짐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수술의 내용은 이런 각막 형태가 정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또 망막 기능도 정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과거에 이제 라식 수술을 받으셨는데 보시다시피 각막의 모양이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시력은 1.0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제 백내장이 생겨서 이제 왼쪽 눈에 대해서 모노포칼 렌즈, 아이엔스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과 선생님께서도 아마 각막 형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보다는 그 모노포칼 렌즈인 아이엔스를 아마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분이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고 가까운 것도 계속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아이엔스를 삽입을 했는데 오히려 수술 전보다 시력이 더 떨어지셨습니다. 나은 시력이 0.5에 불과하고 교정 시력 0.7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왼쪽도 백내장이 있는데요. 왼쪽은 교정 시력이 0.8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그 안과 선생님께서 저희 안과에 의뢰를 해주셔서 각막 지형도 기반으로 이제 굴절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왼쪽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운 대칭을 얻는 각막을 얻을 수가 있었고 오른쪽에도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번 주에 내원을 하셨는데 저번 주에 내원을 하셨는데 이제 최대 교정 시력이 1.0으로 나왔고요. 왼쪽의 경우에도 0.9로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조만간 왼쪽 눈에 대해서는 다초점 렌즈로 교환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교과서에서도 없는 내용일 텐데요. 논문에서도 이렇게 그런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드문 케이스지만 꼭 필요한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라식이나 라섹 수술 받으셨는데 그 토포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다초점 인공성체를 넣었을 때 시력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그냥 데리고 끌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궁금하시다면은 저희 그 네이버에 눈미남 카페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그 눈에 미친 남자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관련된 케이스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뭐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격적으로 다초점 인공성체 인텐시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텐시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를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 논문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주로 얘기하는 회절 계단, 회절링이라고 하는 것을 키노폼 또는 디프렉티브 그레이팅, 디프렉티브 스텝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것이 디프렉티브 오더, 회절 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프렉티브 오더의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이제 그 회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생 때 배우기로는 슬릿이 여러 개 있을 때 여기에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비추면 이제 스크린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가장 가운데 빛이 직진해서 생기는 부분이 회절 차수가 0이 되고요. 그 옆으로 1, 2, 3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고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절의 그 슬릿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원래 이미지에 더 가까운 모습이 스크린에 맺히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성체는 이런 슬릿이 아니라 이제 스텝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 스텝이 만약에 사각형의 스텝이라면은 이제 직진하는 0차에 해당하는 불빛이 있고 또 좌우로 나눠지는 1차, 2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텝을 이렇게 기울기를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쪽으로 가는 빛의 에너지 양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크기를 보면 플러스 1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스텝의 폭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1차나 2차에 해당되는 빛 에너지를 하나의 초점에 맺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제 다초점 인공성체, 그 디프렉티브 IOL에 적용을 하고 있죠. 좀 더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스텝의 높이가 이게 높아지게 되면은 0차보다는 1차나 2차로 가는 빛 에너지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포다이제이션이라고 이제 아실 텐데요. 이제 회절 계단의 그 높이를 중심에서 주변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은 이제 주변부에서는 직진하는 빛의 양이 많아져서 원거리 시력이 더 증가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야간의 빛번짐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아포다이제이션이고요. 또 스텝의 폭을 조절을 해서 이제 직진하는 빛을 원거리로 가게 하고, 또 1차에 해당되는 빛이 이제 바이포칼 렌즈의 경우에는 이제 근거리에 해당되는 초점으로 맺히게 되고요. 또 2차나 3차의 경우에는 이제 버려지는 불빛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파지티브 디스포톱시아, 뭐 야간의 빛번짐이나 이제 뭐 눈부심 등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렌즈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바이포칼 렌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버려지는 불빛을 근거리로 하고 1차 해당되는 불빛을 중간거리로 하게 되면 이제 트리포칼 렌즈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모든 이제 회절형 다초점 인공성체들 종류가 많지만 각각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장단점들을 이런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포칼 렌즈에 해당되는 회절형 인공성체의 경우에는 이제 0차, 1차 불빛을 원거리, 근거리로 사용하고 2차에 해당되는 불빛은 버려지고요. 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불빛조차 역시 버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더 활용을 해서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로 활용을 하면은 이제 좀 더 연속적인 빛 에너지를 연속적인 시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손실되는 빛의 양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파지티브 디스포톱시아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텐시티 경우에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특이하다고 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0차에 해당되는 빛이 원거리로 가게 되는데 인텐시티의 경우에는 이제 중간거리를 기준으로 빛 에너지를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빛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빛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파놉틱스가 가장 빛 에너지 사용량이 88%로 높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외 다른 렌즈들은 이제 86% 정도로 해당이 됐는데 인텐시티의 경우에는 거의 93.5%로 거의 리프렉티브 IOL 같은 그런 빛 에너지 사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되는 빛의 양이 그만큼 적은 만큼 야간의 빛번짐, 글레어 같은 그런 부작용이 적은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인텐시티의 경우에는 오중 초점 렌즈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실되는 빛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끌어모아서 이게 오중 초점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MTF 그래프를 보면은 거의 4중 초점 렌즈 또는 3중 초점 렌즈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 근거리하고 중간거리 사이에 인텐시파이어라고 해서 보통 다른 3중 초점 렌즈는 이가 거의 바닥으로 내려오는 데 반해서 인텐시티는 손실되는 빛 에너지를 여기에 배치를 시켜서 좀 더 연속적인 시력이 나오도록 하고 있고요. 또 far하고 인터미디에이트 비전 사이에 역시 인텐시파이어라고 하는 소실되는 빛 에너지를 이쪽으로 집중을 시켜서 역시 펑셔널 비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의 거리를 보면은 이제 원거리 무한대이고, 또 far 인텐시파이어에 해당되는 것이 1.33m, 그 다음에 중간거리가 80cm, 니어 인텐시파이어가 60cm, 그 다음에 40cm로 이제 핸드폰뿐만 아니라 모니터 또 80cm 중간거리까지 다 골고루 다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다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거리하고 원거리 사이에 이제 그 깊은 고랑이 있어서 어두운 실내에 들어갔을 때 침침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인텐시티의 경우에는 여기 인텐시파이어가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질 않습니다. 이 인텐시티의 또 다른 장점은 동공 크기에 따른 빛 에너지의 분포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공 크기가 한 2.5mm 이상이 되면은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의 빛 에너지 분포가 거의 균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이제 리프렉티브 IOL에서 보이는 그런 패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 에너지 사용량을 충분히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게흐베르그 섹스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이 알고리즘이 원래는 이 렌즈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홀로그램의 그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해왔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인타 렌즈에서 렌즈 사용에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제 한 번 돌릴 때마다 어떤 지정한 조건의 형태가 적합하도록 디자인이 바뀌고,
또 동공 크기에 따라서도 또 이제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하면서 또 디자인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적의 시력이 동공 크기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 방법으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동공 크기에 따라서 빛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펑셔널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면은 동공 크기가 2mm일 경우에 여기 붉은색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펑셔널 비전을 제공하는 영역이고요. 인텐시티, 파놉틱스, 파인 비전, AT 리사트리를 비교를 했고 또 왼쪽이 이제 원거리,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거리, 이제 근거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텐시티가 여기 마이너스 1.5디옵터의 한 3칸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펑셔널 비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한 4칸이나 3칸, 특히 이제 트리포칼 렌즈인 파인 비전이나 AT 리사트리는 중간거리 쪽에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퓨필 사이즈 3mm일 경우에는 인텐시티는 약 1m 거리에, 그러니까 1디옵터, 1m 거리에 해당되는 포커스 빼고 나머지 거리가 다 펑셔널 비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놉틱스의 경우에는 한 70cm 거리에서부터 0.75디옵터, 그러니까 거의 2m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기능이 떨어져 있고요. 그 외에 중간거리나 근거리는 잘 유지가 되고 원거리 역시 유지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트리포칼 렌즈의 경우에는 이제 근거리 또 80cm에 해당되는 중간거리가 잘 보이지만 60cm 모니터 거리에 해당되는 기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인 비전이나 리사트리를 쓰시는 삽입받은 환자분들 경우에는 중간거리가 보인다고 수술을 했는데 모니터가 안 보여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건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이고요. 또 퓨필 사이즈 4.5mm, 그러니까 메조픽 컨디션에서의 그 시력을 보면은 거의 역시 그 인텐시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40cm에서부터 거의 한 50cm 거리까지 펑셔널 비전을 제공하고 있고요. 나머지 렌즈들을 보면은 이제 중간 거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입니다. 그 헬로우를 본 것인데 인텐시티는 빛 에너지를 최대한 초점으로 모으기 때문에 주변의 헬로우의 그 강도가 상당히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사트리는 상당히 강하고요. 또 파인 비전과 인텐시티의 그 오큘라 스캐터링 인덱스하고 MTF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이제 모든 영역에서 인텐시티가 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안과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텐시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넌토릭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르프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넌토릭 중에서 그 링 쉐입의 4개의 합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르프 타입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토릭 IOL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플레이트 합틱으로 사각의 합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제 로테이셔널 스테빌리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하고, 주로 유럽 의사들은 이런 디자인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재질은 동일하게 하이드로필릭 아크릴 재질이고요. 인시전은 2mm 인시전으로 충분히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릭 렌즈의 경우에는 각막 난시 3디옵터까지 교정이 가능하고요. 저희 안과에서는 총 41안에 대해서 수술을 하였고 3개월 이상 데이터가 예쁘게 모인 눈이 37안이었습니다. 토릭 IOL은 14안에 대해서 시행을 하였고요. 포함된 환자 중에서 2안은 과거에 라식 수술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우선 어떤 공식이 가장 정확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위에는 아르고스이고 아래는 아이마스터 700입니다. 이제 아르고스에서는 이제 바렌 유니버셜 2하고 홀라데이 2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0.5디옵터 이내에 타겟에 들어올 확률이 약 86.5%, 91.9%로 이제 두 공식 모두 이제 양호한 결과를 보였고, 홀라데이 2가 조금 더 높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마스터 700의 경우에는 바렌 유니버셜 2, 홀라데이 2 거의 비슷하게 86.5%, 86.5%로 같았지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25디옵터 이내에 들어올 확률이 바렌 유니버셜 2가 훨씬 더 그 홀라데이 2보다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텐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렌즈에서도 바렌 유니버셜 2가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마스터 700을 쓰실 경우에는 바렌 유니버셜 2를 쓰시는 게 좋으시고 아르고스 쓰실 경우에는 어떤 공식을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시력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왼쪽 위에는 나한 원거리 시력, 나한 근거리 시력이고요. 이제 최대 교정 원거리 시력, 그 다음에 최대 교정한 근거리 시력입니다. 그래서 나한 시력으로는 1.0 이상 나올 확률이 이제 80%이고요. 0.8 이상 나올 확률은 거의 한 93% 정도 이상으로 되었고, 0.6으로 나온 케이스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망막 부종 때문에 시력이 좀 덜 나왔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근거리의 경우에는 모두 거의 대부분에서 98%에서 J2의 시력을 봤었고, J4 나온 분이 이제 마큘라 이데마 때문에 이렇게 좀 시력이 덜 나왔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교정 시력은 거의 이제 98% 이상에서 1.0 이상 시력이 나왔고, 1.5도 나오신 분이 있었고요. 최대 근거리 나은 시력의 경우에도 거의 J2 이상으로 교정이 되었습니다. 난시 교정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노란색이 술 전 난시인데, 거의 이제 1.0디옵터의 코니아 실린더를 가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수술하고 나서는 전부 0.5디옵터 이내로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술 전에는 이제 평균 난시가 0.84디옵터였고요. 수술하고 나서 0.23디옵터로 이제 줄었고, 센트로이드 값이 0.11로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릭 렌즈의 결과는 그냥 믿고 수술을 하셔도 될 정도로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디포커스 커브를 보면은 얼만큼 이제 연속적인 시력을 보여주는지 제공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플러스 0.5디옵터부터 마이너스 3디옵터까지 렌즈를 쭉 교환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0.9 이상의 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이제 낮게 나오는 부분이 마이너스 1디옵터에 해당되는 거리인데, 이 부분에서 시력이 0.8에서 0.9 사이에 존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모노오큘라 디포커스 커브이고, 바이노큘라 디포커스 커브의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이 렌즈라고 하는 것이 동공 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룹에서 스터디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웃파스 그룹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저희 그래프와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0.5디옵터 정도에서 시력이 0.9 정도로 나오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다 1.0 이상의 시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그룹에서 보면은 이제 양안으로 교정을 했을 때 거의 이제 0.9로 살짝 내려가는 부분이 한 마이너스 0.75디옵터이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다 1.0 이상 시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시간에 따른 시력 회복이 되는 양상을 이제 보면은 이제 단안으로 수술 후 3개월, 그 다음에 양안으로 3개월, 또 단안으로 수술 후 6개월, 또 양안으로 수술 후 3개월, 그 다음에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 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원거리 시력과 중간거리의 경우에는 이제 3개월보다는 6개월째 다 증가를 하였고요. 또 시력도 이제 로그만 시력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 1.0 이상 시력이죠. 그래서 지금 다 마이너스 값을 보이고 있고, 근거리 시력의 경우에는 이제 0.05인데요. 이 정도면 0.9 이상의 시력을 이제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럴 어댑테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시력도 더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디포커스 커브를 보면은 여기서는 모노포칼 렌즈, 모노큘라 디포커스 커브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1.0 이상의 시력이 나왔다라고 보고를 하였고요. 또 다른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일 경우에 한 0.9 정도의 시력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1.0의 시력이 나온다라고 보고를 하였고요. 또 네덜란드 그룹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저희와 비슷하게 마이너스 1디옵터 정도에서만 떨어져 있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거의 1.0 이상의 시력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렌즈의 디포커스 커브와 이제 비교한 것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이 파란색이 인텐시티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옅은 황토색이 리사트리, 그 다음에 갈색이 파놉틱스입니다. 그래서 원거리는 리사트리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렌즈들이 다 1.0 이상의 시력을 보이고 있고, 이제 중간거리,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1.0 이상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인텐시티이고요. 또 근거리 마이너스 2.5디옵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역시 다 1.0 이상의 모든 렌즈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간거리 보통 이제 60cm나 80cm 거리에 해당되는 그 영역을 보면은
파놉틱스나 AT 리사티리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중간거리에 많이 이제 그 활용도가 높으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인텐시티가 확실히 탁월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분은 한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과거에 라식도 하셨고 또 ERM이 아주 약하게 있던 분이셨는데 CME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안과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디포커스 커브에서 플러스 0.5에서 마이너스 3디옵터까지 0.9 이상의 풀 레인지 오브 비전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로스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디스포톱시아,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또 뉴럴 어댑테이션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난시의 경우에도 상당히 예측도가 높고 또 로테이셔널 스테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렌즈가 다시 돌아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텐시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네이버 카페 눈미남도 좀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 시청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전달 주신 질문을 정리하여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포스트 3장학과의 최성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녹화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제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서 너그럽게 용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지금 5개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야간 빛번짐과 전체적인 환자 만족도에 대한 경험은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환자 만족도의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설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래에서 직접 이제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느껴지는 그 것을 이렇게 기존의 렌즈와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파놉틱스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파놉틱스 렌즈가 다른 트리포컬 렌즈보다 좀 환자분들이 편해하시고 또 중간거리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하시는데, 이제 그 인텐시티 경우에는 그런 비슷한 그런 경험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근데 파놉틱스의 좀 단점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좀 침침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인텐시티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신 분들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빛번짐의 경우에도 거의 파놉틱스와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금방금방 또 적응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빛번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디포커스 커브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초점을 5개로 나누면 대비 감도가 떨어질까 봐 우려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 그 빛을 억지로 나눈다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 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렌즈가 왜 이렇게 이제 빛을 많이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를 로 가는 불빛을 일부러 나눠서 길게 빛을 나눈 것이 아니라 원래 소실될 수 있는 빛들을 모아서 이제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는 최대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게 나누고 소실될 수 있는 빛을 나누어서 오중 초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빛 사용량을 늘리고 또 디스포톱시아를 줄이는 방향으로 렌즈가 디자인이 되어서 제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꽤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디포커스 커브도 역시 원거리부터 중간거리까지, 근거리까지 연속적으로 쭉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번에 하면서도 저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실제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꽤 높은 그런 렌즈입니다. 그래서 대비감도 제가 따로 검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대비감도 검사를 그래서 더 궁금해서 장비를 하나 이제 도입을 하긴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 몇 케이스를 좀 해보니까 그래도 결과가 다른 렌즈에 비해서 더 나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플레이트 타입의 시프트를 경험을 하신 분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인텐시티 토릭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주로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렌즈 중에서 플레이트 합틱을 쓰는 회사가 제 짜이스 렌즈죠. 짜이스 렌즈는 하이퍼로피 시프트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것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텐시티의 경우에는 짜이스 렌즈보다 훨씬 더 좀 스티프합니다. 그래서 캡슐이 컨트랙처 될 때 그 유지할 좀 버티는 강도가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케이스가 뭐 수백 케이스, 천 케이스 이상 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서 언젠간 하이프로피 시프트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수술할 때 일부러 폴리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에 폴리싱을 많이 해주면은 그만큼 컨트랙처가 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수술하면서 하이프로피 시프트를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발백내장 치료를 하고 나서도 굴절력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뮬러에 대한 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르고스하고 아율마스터하고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율마스터 700이죠. 아율마스터 700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학회에서 좀 여러 번 그 아르고스하고 아율마스터 700의 한 1000명 넘는 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해왔고요. 또 이제 할 예정인데, 이제 아율마스터 700의 경우에는 그 바이오미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을 모르고 사용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아이마스터 처음 도입을 하고 나서 초기 환자분들의 재수술 빈도가 꽤 높았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거를 다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주로 아르고스에 좀 더 의존을 하고 아이마스터 700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고스의 경우에는 홀라이데이 투어하고 바렌 유니버셜 투어하고는 결과의 차이가 크게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홀라데이 2를 더 선호하거나 하진 않고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아일마스터 700만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선 특정된 값들을 보시면은 렌즈 티크니스가 실제보다 얇게 측정되는 빈도가 저희 안과 데이터로 보면 거의 한 29%, 30% 정도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그 렌즈 티크니스보다 얇게 측정이 되면은 눈에 들어가야 될 인공성체 실제 파워보다 낮은 디옵터를 넣으라고 계산 공식에서 나옵니다. 그럼 원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렌즈 티크니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아일마스터 700은 각막이 그 40디옵터 이내로 플랫해지면은 어, 또 하이퍼로피아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성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공식에 따른 차이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렌즈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좀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초고도 근시에 있어서 인공성체 역할은 어떠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 인텐시티는 이제 10디옵터 정도까지 렌즈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10디옵터면은 초고도 근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옵터는 안 될 것 같고요. 보통 디프렉티브 IOL은 거의 한 7디옵터나 이제 10디옵터 정도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더 낮은 디옵터를 사용할 경우에 결과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초고도 근시에서 초고도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망막의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좀 디옵터에서 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인텐시티를 한 10디옵터 가까이까지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해본 결과로 봐서는 파노픽스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레어하고 그 스타버스트에서 파노틱스와 비교해서 어떤가요?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를 뭐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환자분들은 안 계셨고요.
저희가 이제 대비감도 검사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좀 스터디를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좀 결과가 나오면은 기회가 된다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링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했는데, 어, 토릭 IOL의 경우에는 이 렌즈가 상당히 좀 약간 벌키합니다. 그래서 캡슐이 꽉 차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트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율이 약한 환자의 경우에도 렌즈가 백에 들어가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넌토릭 IOL 같은 경우에는 C루프 타입이나 아니면 4개의 루프로 되어 있는 햅틱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수술하면서 크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리프 타입의 파노픽스나 아니면은 테크니스 재질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드렸고요. 이제 점심시간 이제 쉬셔야 될 시간이신데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이렇게 좀 고생 좀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한의탈렌즈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